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회담에 대해서 외신들이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정권 쪽에서는 일부 외신이 문이 스몰딜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완전 그렇게 쓴 외신은 제가 볼 땐 좀 미치거나 제정신이면 그런 기사를 쓸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미 대화 재개를 주요 외신들이 성과라고 꼽고 있는데, 북미 대화 재개가 아니라 그건 한국의 언론들이 외신을 왜곡한 거고, 이제 문이 가서 북한을 설득해서 미국에 이렇게 붙여보겠다라는 데 대해서 미국이 그래 한번 해봐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국이 한번 해봐라 하는 이야기들은 항상 밥 먹듯이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문재인이 G20 갔을 때 트럼프하고 그 복도 한 구석에서, 회랑 한 구석에서 회담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 답방을 이야기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근데 결국 김정은이 답방이 성사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언론 보도들은 제대로 가려 듣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CNN은 문의 방미의 목표는 미북 대화 재개와 3차 남북회담 성사라고 이야기를 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건 하기 전에 나온 반응이었겠죠. CBS는 폼페이오의 대북 발언 완화를 언급하며 이게 문한테 좋은 소식이 되었다. 폼페이오가 뭐라 했는가 하면, 제재를 계속하되 약간의 여지, a little spac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room이라고도 했고요. 이걸 두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옳은 특정 조항이 있다 하면서 인도적 지원 등을 고려하는 부분은 한번 보자 하는 정도로 이 북한에 대한 비자 발급 정도를 언급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도 낯짝이 있지. 그렇게 뭐 무기 F-35 같은 거를 한 대 1,000억짜리를 20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비행기를 20대 사온다면 거기에 비행기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사와야 될 부속인이 여러 가지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에 3조 원이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그 정도를 갖다가 뭐 해주겠다 하는데, 이런 립 서비스 정도 안 하면 도둑이죠. 자, 그러면서 또 AFP는 이 김정은과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깨기 때문에 뭐 열릴 남북 대화를 통해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니온 계좌인은 미북 간의 중개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할 거다, 이러면서 이 미국 정계에서는 문이 친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경계감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하노이에서 미국이 전면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는데 북한은 영변 폐기만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지만은 한국은 북한의 이런 단계적 비핵화를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 6월로 예정된 트럼프의 방일 일정에 이걸 겨냥해서 문재인이 트럼프를 한국으로 오라고 방안을 촉구하겠지만은 미국이 응할지도 불투명하다. 자, 이 회담을 하기 전에는 대체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끝난 이후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봅시다.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북핵 협상에 동력 제공을 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 전문가들한테나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지만, 이 말은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려
했지만은 빅딜을 선호하는 트럼프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문재인이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에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워싱턴을 찾아갔지만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헛수고했다는 거죠. 자, 그는 버요웨이와 전화 통화에서 문이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가 담긴 빅딜 접근을 계속 선호하고 더 많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앞서 제재 완화를 못하겠다는 트럼프의 대북 접근법을 바꾸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문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김정은에게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실무회담이나 빨리 나서라 라고 설득하는 게 문이 할 수 있는 전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조정관은 트럼프가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고 미국이 북과 실무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고 말한 만큼 미북 대화에 대한 결정은 이제 북한에 넘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번에 한미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공통 의지만 확인했고 문은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도 느끼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와 정상회담에 앞서 펜스 부통령, 볼턴, 폼페이오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에 대한 압박을 문이 강하게 느꼈을 거다. 제가 아까 3부에서 한국에서 이런 이 볼턴, 폼페이오, 펜스 등을 만났을 때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고 화기애애했다라고 보도했지만은 실제로 강하게 문을 압박을 해서 트럼프 앞에 가서는 허물허물해지도록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역대 미 대통령들이 쓰지 않던 그런 수법으로 문을 길을 꺾는 방법을 동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갤레예요. 한국은 그걸 실무자들을 설득한다 하지만은 당일날 가서 설득이 되어서 좀 있다가 한 30분, 1시간 뒤에 만날 트럼프의 생각이 바뀌는 그런 회담은 세계 역사상에 없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알게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북한의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문 스스로 알게 되었을 거다. 이런 가운데 문이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고 지금 버요웨이는 이야기를 했고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의 상임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을 위해 일부 제재 완화를 기대했던 문재인이 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흥미를 갖지 않을 거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무것도 미국 가서 얻어오지 못한 문한테 북한이 돈 한 푼도 지금 모르나요? 뒤로 배로 갖다 주는지는 모르지만 받지 않고 정상회담에 나올 리가 없죠. 제재 완화가 안 됐는데요. 클링너 연구원은 이미 북한은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한국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답하지 않으면서 한국과 거래하지 않고 싶다. 즉 한국과 거래하기 싫다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번 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라는 점은 명백히 했다며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 한미가 모두 북한하고 협상하고 싶다 했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하고 협상하고 싶댔는데 그냥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미국은
빅딜, 포괄적 비핵화, CVID, FFVD를 걸고 한 방에 끝내지. 자꾸 자르지 말자. 트럼프가 여기로 돌아가 버린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에 나와봤자 미국이 요구하는 핵과 미사일 전부를 다 리스트로 적어서 어떻게 일정으로 어디에 있는 어떤 것부터 어떻게 없애가겠다라는 말을 북한이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고 싶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화를 조건으로 미국이 내건 부분이 지금 북한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져서 이제 이 김정은이 손해로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사실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실무회담을 재개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무슨 생각인가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자, 김정은은 이 공산당 내부 회의에서 25차례나 자력 경성을 외치면서 제재 안 풀면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그저께 10일 당 중앙위 제7기 4차 전원회의에서 자력 경성을 25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김일성 항일 유격대 시절에 전해 내려온 자력 경성론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재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오만한 적대 세력에게 타격을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당의 핵심인 정치국은 절반을 교체하면서 이제 겁도 좀 준 겁니다. 당의 간부들을 절반쯤 교체하면서요. 그래서 정치국원이 되어야 이게 북한에서 힘 좀 쓴다라는 사람인데 이걸 절반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일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 집권 2기 구상을 다 마치고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응하는 그런 준비를 갖출 거다. 자, 김정은이 배심으로 보면 회담 응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는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이냐. 내년에 한 1월, 2월, 3월쯤 되면 한국은 선거 때문에 목이 빠질 거고 총선 때문에 미국도 지금 대선 향배를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려 하겠죠. 김은 혼자 이제 당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자력 경성을 28번 언급했고 자력 경성을 25번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이 어차피 이 미북 회담이 깨진 게 소문날 건데 자기 힘으로 자기 입으로 이제 깨진 부분을 사실상 당의 간부들한테 까면서 미국이 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해서 미북 회담이 깨진 데 대한 망신사를 이제 어제 이 공산당 전원 회의에서 나름 정리를 하고 오늘은 아마 자기의 신분을 높여서 권력을 더 세게 지는 쪽으로 해서 미국과 붙어보자고 긴장감을 지금 조성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어제 김은 회의를 주재하며 붉어진 얼굴로 주먹을 쥐고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고 참석자들을 질책하기도 했고 주석단에 혼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옆에 김영남이 최용해 박봉주 등을 이렇게 앉히고 앉아 있었는데 혼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대규모 인사를 강행해서 특히 대미, 대남 이 대내 정책을 갖다가 조직 지도하는 정치국 절반을 물갈이해서 정치국의 상무위원을 제외한 25명 가운데 위원 7명, 후보위원 6명 등 13명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쪽에서 지금 이 들어온 이야기를 막 지금 포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이야기를 보면 문이 나름대로 이번에 미국의 무기 등도 언급하면서 트럼프를 갖다가 좀 주물려서 헷갈리게 하려 했는데 지금까지
트럼프를 문이 굉장히 헷갈리게 잘 끌고 왔다고 자기들은 자신을 하고 트럼프를 좀 우습게 봤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가 준비가 좀 잘 돼 있어서 문한테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이 미국이 이 포인트로 삼은 것은 네가 북한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받도록 잘 설득해라고 짐을 잔뜩 지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3번이나 지금 대북 제재 완화를 양보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이 이 트럼프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언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언론에 어디도 나오지 않은 이야기일 건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 이 내용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좀 이따가 미국에 아마 인쇄물이 나오게 되면 그걸 나중에 생방이나 이런 데서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트럼프를 만나가 앞에 볼턴이나 폼페이오, 펜스를 만났을 때 개망신을 그렇게 당할 부분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미국의 분위기가 이렇다. 충분히들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 앞에 가서 3번이나 대북 제재 완화를 북한 편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대가로 한국이 무기를 사주겠다. 그 이야기까지도 했고.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이 무기를 샀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문의 대북 제재 완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노를 해버렸습니다. 자, 문은 협상 전략으로 보더라도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했고 또 한국의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축내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도대체 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리석게 지금 미국의 분위기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인가. 아까 미국 상원들이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또 회의를 하기 전에 외신들이 지금 문을 갖다가 바라보는 이번에 미북 회담을 그래도 문이 서몰디를 얻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패한 회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해서 또 망신을 자초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김정은이한테 공은 넘어갔는데 김정은이가 이 공을 가지고 지금 응하겠느냐? 응하지 않습니다. 아까 미국 전문가 말들처럼요. 김정은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상해 있고 그 다음에 남북 회담에 대해서도 이제 문식의 그런 스타일 미국한테 가서 말 살짝 바꾸고 북한한테 와서 살짝 바꾸면서 서로 다른 부분을 억지로 갖다 붙여서 그래가 정작 재미는 자기가 한국 정치에서 북한하고 거대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 양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응하지 않겠다라고 아마 북이 지금 한국 쪽의 입장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은 당분간 지금 4월달이니까요. 제가 볼 때 올 연말 정도까지 계속 미국과의 긴장감을 높여가면서 아마 북 스타일로 그래 트럼프 너 코너에 몰릴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한국 너네 총선 한번 이렇게 끝날 때까지 밀어붙여 보자. 북한은 지금 그렇게 이렇게 지금 벼랑 끝으로 몰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미사일을 쏠 수도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분간 몇 달은 두세 달은 안 쏠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미국이 조건을 완화해 주지 않으면 북한은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조건을 갖다가 변화시켜주고 바꿔주고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이번에 의회에서 보면 이 북한의 정제유 불법 환적까지도 미국 상원에서 폼페이오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의회도 지금 한국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미국 편에 서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은 미국까지 가서 무기 사주고 실패한 회담을 지금 하고 왔다. 이게 결론입니다.